조선시대의 노비는 주인이 상속 매매할 수 있는 물적 성격을 지녔지만은 재산권 및 소송권 등의 자유와 권리도 부분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조선 전기에 증가하던 노비의 수는 외란과 호란 이후에 감소 추세를 보였고 여러 사정으로 양인과 노비의 신분 격차도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러한 변화는 줄직개혁에서부터 노비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이어졌고, 자, 이 앞에는 배경이야. 자, 인식 변화로 이어지게 된 배경 나오고, 자,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노비에 대해서 인식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찾기 어려운 양반들의 노비에 대한 글로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럼 이전에는 양반들이 노비에 대해서 언급도 하지 않았다. 근데 이제는 노비에 대해서 인식이 변해서 양반들이 노비에 대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자, 이 문단 갑니다. 양반들은요, 노비의 죽음을 애도하거나 아니면 행적을 기록한 여러 글들을 통해서 노비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표면화했는데 충성스러운 노비를 충이라는 성리학적 이념을 투사해서 칭송하였습니다. 자, 노비를 칭찬해주기도 했다는 거지. 왜? 얘들이 주인한테 충성을 다한다? 그러면 우리 그 효제 충신 같은 거는 전부 다 뭐야? 유교적인 이념이잖아, 그지? 그래서 그런 유교적인 성리학적 이념을 투사해서 이 노비들을 칭찬합니다. 칭송합니다. 왜? 충성을 다했다고 주인한테. 노비를 작고 연약한 존재로 형상화한 시선은 노인이 노비를 대하는 온정적 차원에 머물렀습니다. 자, 그래도 얘들 어떻게 봤냐면은 연약한 존재로 형상화하긴 했대. 연약한 존재, 우리가 좀 보호해줘야 될 존재. 그래서 온정적인 차원에 머물렀다. 온정적 차원이 뭔지 알지? 우리가 조금 얘들을 보다듬어줘야 되고 보호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지. 노비의 의연한 행동과 의지를 강조는 하긴 했지만 노비의 불평등한 여건과 처지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좀 모순되는 거야. 뭔가 모순점이 있어. 뭐냐 하면은 노비가 의연하다, 또 의지가 있다, 이렇게 막 칭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얘들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는다. 됐죠? 또 빈한한 주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노비의 애환에 관심을 두지만 봐봐. 빈한한 주인이 뭐냐면은 가난한 주인이야. 우리 그 양반들도 가난한 양반들 많을 거 아니야. 근데 그 가난한 양반들한테도 어떻게 물려받은 노비가 있을 거란 말이지. 근데 그 노비들은요, 가난한 주인 밑에 있다는 죄로 얘도 마찬가지로 되게 힘들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미안한 거야. 뭐 비난한 주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노비의 애환과 관심에 두면서도 노비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은 드러냈어. 그런데 신분 질서를 정면에서 문제 삼지는 않았다. 자, 그래, 너네들 미안한 건 알겠어.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지 까지는 하지만 신분 질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네들이 뭐 풀어줘야 되겠다, 뭐 내가 너무 힘들게 하니까 너네들 잘 대우하지 못하니까 풀어주자, 이런 얘기를 안 한단 말이지. 약간 모순된 양가적인 그런 시선이 있었다. 3문단, 이러한 양반들의 시각과 달리 실학자 이익은 다른 각도에서 노비 문제에 접근했습니다. 자, 주인공 나왔습니다. 이익 아저씨. 이 사람은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천명이라 불러요. 천체 운행에 따라서 길흉을 점치는 영역을 성명이라 그래요. 뭐 어떤 거 별 보고, 왜 별자리 보고 앞날을 아는 거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그걸 성명이라 그래요. 또 시세에 따라서 인간의 힘이 참여하는 것을 조명이라 그래요. 자, 운명을 세 개로 나눕니다. 천명과 성명과 조명. 됐나? 다시요. 인간 힘으로 어쩔 수가 없어. 하늘의 뜻에 따라 사는 거, 이건 천명이야. 그 다음에 그 하늘에 있는 별자리 같은 걸 보고 점치는 거, 이걸 뭐라 그래? 성명이라 그래. 근데 시세에 따라, 시세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인간 세계가 돌아가는 거, 인간 세계가 돌아가는 그 방향에 따라서 우리 인간의 힘이 참여할 수 있다. 이걸 뭐라 그래? 조명이라 그래서 이렇게 운명을 세 개로 나눴다. 그런데 천명이랑 성명은요, 인간이 하는 일에 관여하지 않는 자연의 이치로 간주합니다. 왜요? 이거는 하늘이, 천명은 하늘이, 성명은 뭐 하늘의 전체인 별, 맞지? 이런 것들이 이런 자연의 이치로 간주하고, 자, 조명은 아까 뭐라 그랬더라? 조명은 인간의 힘이 참여한다 했지? 맞나? 그래서 조명은 인간이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빈부나 귀천 등을 바꾸어가는 것이 바로 조명이다. 그러면 이 조명이라는 운명은 우리 인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지. 그는 조명의 대상을, 자, 옛날 이전의 학자들은 뭐라 하냐면은, 자, 옛날 이전의 학자들도 조명이 있다고는 생각을 했어. 근데 그 조명을 누구만 할 수 있노? 왕이나 고관 대작들만 조명할 수 있다. 자기 운명, 자기 힘으로 자기 운명 바꿀 수 있는 거야. 옛날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이익이란 사람은 조명의 대상을 노비를 포함한 모든 사람으로 확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자, 노비까지도 조명의 대상으로 확대시켰다. 그는 사회의 전 구성원이 주어진 상황에서 각자 노력으로 운명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 전 구성원 했으니까 누구 포함? 누구 포함이야? 노비 포함이야. 신부는 세습이 아니라 개인의 재주와 덕행에 따라서 결정돼야 된다. 얘들아 봐. 개인의 재주와 덕행에 따라서 이게 뭐야? 조명이지. 맞지? 인간의 힘에 따라서. 인간의 힘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리고 그는 노비 매매와 세습은 금지. 이렇게 하면은 노비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시요. 이 사람이 주장한 바가 뭐라고? 노비가 사라지게 하려면 노비의 매매와 세습을 금지하자. 세습 뭔지 알잖아. 물려주는 거. 이 아빠가 노비면 자식도 뭐예요? 노비예요. 그거랑 또 매매는 뭔지 알지? 노비가 물건하고 똑같아. 그래서 자,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은 노비도 사고 팔았단 말이야. 근데 이걸 금지하면은 결국에는 노비가 사라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누구 얘기하지? 이익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이전에 학자들하고 이익은 시선이 다르다. 됐나? 자, 계속 이처럼 그는 양반 중심의 사회에서 벗어나서 모두에게 기회를 개방하고자 하였습니다. 그에게 인간 삶의 변화는 각자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고 국가의 역할은 누가? 조명이 가능한 최소한의 기반을 보장해주고 결과에 개입하지 않는 것. 자, 그럼 국가는 끼어들긴 끼어들되 어떻게? 최소한도로 끼어들어라. 기반 보장 정도만 해주는 거지. 얘가 개입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국가는. 됐습니까? 요까지 가하고 문제 풀 수 있는 게 있을걸? 자, 단독으로 있는 거는 확인해봐봐. 확인하고 그 다음 나 할게. 지금 조금만 기다릴게.